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꽃미모를 자랑하는 16세 프랭크. 여자 꼬시는데 선수인 그는 얼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패션에도 꽤나 신경을 씁니다. 사실 그는 제복성애자, 제복을 몹시 좋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아웃클래스 캐치 미 이프 유 캔 해석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랭크의 강박증에 대해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화에서 프랭크는 껍데기를 뜯는 강박이 있는데요. 왜 감독은 그 많은 강박증 중에서 껍데기 떼는 강박증을 선택한 걸까요? 사실 껍데기 떼는 강박은 영화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껍데기 떼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 장면을 먼저 보려 합니다. You know why the Yankees always win, Frank? Because they have Mickey Mantle? No. It's because the other teams can't stop staring at those damn pinstripes. 영화에서 결국 껍데기는 사람의 겉모습, 외면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사실 시종일관 껍데기를 바꾸어 대는 프랭크의 이야기입니다. 프랭크는 그때그때 제복을 바꿔 입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진 외양과 세련된 말투를 배워 구사할 뿐인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프랭크의 사기 행각들에 양키스 교훈이 정말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프랭크가 FBI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그는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사기로 한창 잘 나가는 와중에도 프랭크 자신을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hrist! Terry! This is Italian knit! Watch where you're going! Just a shirt, man! 만약 양키스 교훈이 맞았고 내가 그것을 해냈다고 느낀다면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려 강박적 행동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프랭크의 이런 불안은 사실 그가 사기를 치는 목적이 크게 한탕 벌어서 단단히 한몫 챙기고 이 바닥 뜨자가 아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자는 자기증명 욕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로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프랭크는 껍데기를 떼어내고 싶은 겁니다. 제복을 입고 꾸며진 나의 겉모습에 의한 성공이 아닌 나 자체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프랭크는 왜 이런 욕구를 갖게 되었을까요? 프랭크는 아버지의 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보신 양키스 교훈도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프랭크의 아버지는 양키스 이야기와 함께 이와 모순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Two little mice fell in a bucket of cream. The first mouse quickly gave up and drowned. The second mouse wouldn't quit. He struggled so hard that eventually he turned that cream into butter and crawled out. Gentlemen, as of this moment, I am that second mouse.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 연설은 양키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선수들 실력은 엇비슷하지만 껍데기, 즉 겉모습 때문에 승패에 판가름이 난다는 이야기라며 우유통에 빠진 생쥐들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력이나 근성이 다른 생쥐가 그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쥐 연설은 단순하게 생각하며 노력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다른 놈들과 달리 난 놈이라는 자기증명 욕구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죠. 생쥐 교훈뿐 아닙니다. 프랭크의 아버지가 프랑스 시골에서 어머니를 처음 만나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시죠. And the men are literally holding their breath. Holding their breath for you. Hear that? And I turned to my buddies and I said, I will not leave France without her. and it 이것도 didn't. 사실 생쥐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프랭크 어머니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 군인, 게다가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군인들이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었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여기에서도 그 수많은 생쥐들 중에 어머니를 차지한 놈이 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프랭크는 양키스 교훈의 이야기처럼 사기를 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자기의 진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해도 사실 자기가 애송이,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프랭크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들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겠죠.
영화는 결국 천재성을 지닌 한 소년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만 증명할 길이 없어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들의 껍데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할 뿐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 프랭크는 그런 세상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겉모습을 위장하고 꾸미지만 결국 보여주고 싶은 건 그 껍데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프랭크에게는 아버지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랭크에게는 칼 헬리티라는 믿음직한 남자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BI 요원 칼 헬리티는 Special Agent Hanratty, FBI. 호감 가지 않는 인상과 달리 책임감이 강하고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크리스마스에 프랭크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Do you always work on Christmas Eve, Carl? I volunteered. So men with families could go home early. 그가 직원들을 대신해 야근을 자처했으며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프랭크가 되고 싶었던 치즈를 만드는 생쥐는 사실 아버지보다는 칼에 가까워 보입니다. 마지막에 프랭크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성공한 것도 결국은 칼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칼은 프랭크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스필버그 감독의 보수적인 세계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미국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FBI가 철없는 자국민의 아버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꽤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구석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뒤로하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프랭크와 같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아이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는 그렇게 프랭크가 자신의 재능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영화 속 프랭크의 강박증의 원인과 감독은 왜 하필 껍데기를 떼내 강박증을 택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간 아웃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